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젊은 거리인 홍대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입구는 다채로운 상권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최근 이 홍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보이는 경의선 숲길을 통해서 성산동까지 연결되는 상권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재개발 지역, 바로 이 지역을, 홍대 입구 이 지역을 배후 지역으로 하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한번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홍대 입구역이 바로 이 빨간 표시된 곳이 홍대 입구역입니다. 자, 이 교통편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경의중앙선, 그리고 2호선, 공항철도까지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대장 홍대선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 생기고, 지척에 신촌역에 또 서부선도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자, 교통편이 그만큼 이제 편리하다라는 건 많은 유동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일반적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아까 언급하신 대로 상권입니다.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젊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이 홍대 입구 당연히 바로 아래편에 홍익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위편에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이화여대, 그리고 또 오른편에 서강대학교, 이렇게 큰 대학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다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월세 임대 수익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홍대 입구가 홍대 입구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편에는 합정역까지로 이어지고, 오른편에는 신촌 이대역까지 이어지고, 바로 왼편 위쪽 라인은 가자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나의 자산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곳은 개발의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소비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좋은 목을 잡아서 계속 꾸준히 월세 임대 차익의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홍대 입구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땐 이만큼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이거를 부수적으로 봤을 때 이 배후 수요들을 노리는 게 부동산 소액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경의선 숲길입니다. 홍대 입구역부터 앞으로 쭉 보이시면 쭉 가게 되면 성산동까지 연결되는 길인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상철, 경의중앙선 지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길로 구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숲길 공원 옆으로 상권들이 조성되어 핫한 지역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맛집 및 유명 카페, 여러 상권들이 조성되어 상권으로서 최적화가 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을 배후로 끼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지금 보는 것처럼 블루보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 카페도 경의선 숲길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연트럴 파크입니다. 지금 지도에 제가 표시를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연트럴 파크가 뭐냐면 연남동 센트럴 파크의 약자입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연남동에 빗대서 이렇게 줄여서 통용되는 말이고요. 이거는 2016년 말쯤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경의선 노선의 길을 숲길로 조성을 해서 그냥 숲길로만 놓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은 문화시설, 그리고 휴식시설,
이런 곳으로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연트럴파크와 아래쪽에 책방거리 이렇게 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먹고 쉬고 데이트 코스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상권들도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에 따른 부동산들도 전반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개발만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그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들이 부동산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 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연남 아파트 건축 심의 통과처럼 개발에 대한 호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편 쪽으로 좀 가볼까요? 지금 기존에 지어진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여기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기 전에는 지상철이었죠. 그래서 아파트로서 소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집 앞에 바로 공원이 조성되어 살기가 좋은 아파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어디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트럴파크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근에 이제 아파트들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 바로 지도상의 위쪽에는 바로 연남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수는 크지 않아요. 이 아파트는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5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이 시급한 아파트예요. 이곳 같은 경우는 가자역에서 9분 거리,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서 13분 거리인데 2022년에 조합이 설립돼서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좀 다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언급했던 그 하늘채 쪽 화면에 보셨던 하늘채 같은 경우는 한 20년 조금 넘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비교적 500세대 가까이 466세대네요. 네, 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낡은 이제 사실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도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가격 추이예요.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건데, 보시면 가격이 중간중간 약간 잡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시기 자체가 상승 시기였기도 했지만, 이 호로 하늘채 아파트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컸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트럴파크가 생긴 겁니다. 연트럴파크가 2016년 말에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 상승폭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자체적인 직접 개발도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소지만, 부가적인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도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 궁금하셨죠? 오늘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가칭 가자 역세권 개발 지역입니다. 성산 연남동 개발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역세권 개발이 2023년 6월 30일 날 오세훈 시장이 역세권 개발을 개정하면서 면적이 줄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사전 검토가 끝나고 최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개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3,500세대, 조합원은 1,550명으로 동의율 60%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가자 역세권 시프트. 지금 진행 중인 곳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자, 일단 입지부터 보면요. 가자역 역세권이죠. 바로 앞이에요. 예, 도보 5분 거리예요. 가장 가까운 곳은 5분도 안 걸리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연트럴파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좀 있지만 한 13분 정도 거리에 마포구청역을 6호선 이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이제 여기 하나 생겨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대장 홍대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자 역세권이 새롭게 생겨날 예정인 곳 바로 옆에 성산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세권 자체가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최대 3개 역사까지 이용이 가능한, 입지적으로 교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형성될 수도 있고, 주변에 연트럴파크라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랜드마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현재 젊은 사람들이 거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롭게 생겨난다면 젊은 층을 시작으로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개발의 진행 상황들을 한번 볼 건데, 볼게요. 자, 일단은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시프트가 2023년 6월 30일에 개정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곳들이 진행이 안 되었죠. 네. 그런데 이 가자 역세권 개발은 막차를 탔습니다. 이거와 적용받기 바로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현재 오른편에 보시듯 실제 가보시면 이렇게 푯말들이 있어요. 유명한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이 개발을 축하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런 푯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2023년 5월자로 개책위원회에서 심의 타당성 조사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어요. 이 조건부 동의를 받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 도로라든가 이제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전달을 받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2023년 11월 15일자로 접수를 해서 사전 검토를 서울시에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비단 바꾸라는 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쯤에 좀 더 세부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물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재개발의 가장 큰 화두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얼마나 높게 거치고 빨리 거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빠르냐 느리냐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후도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이번에 일식 대책이라고 하나요? 110 대책이라고 하나요?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노후도보다도 실제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동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 당연히 알겠지만 주거 시설이 많은 곳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동의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주거형 건축물, 즉 상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월세 임대 목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자 역세권만 비율을 보면은 조금씩 변경은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약 13.5%예요.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겁니다. 대부분 역세권 개발의 큰 문제가 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을 더 많이 갖추는 거주지역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동의율이 실제로도 빨리 거치기도 했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근거가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당분간은 차질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마련해 놓는 것도 자산 증식에는 유리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격이 마포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격대적인 측면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곳은 가자 역세권 지역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큰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산역, 대장 홍대선에 성산역이 생기는데요. 대장역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입니다. 여기에 성산역이 2031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생긴다라고 하면 가자 역세권 또 성산역 더블 역세권으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성상 연남 역세권 지역이 상당히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장 홍대선과 서부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대장 홍대선은 2025년 착공하고 31년 완공 예정이고, 그리고 서부선은 올해 착공해서 30년 완공 예정입니다. 기간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이미 사실은 계획보다 조금씩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성산역, 성산역 가자역과 홍대 입구 사이에 성산역도 이 대장 홍대선이 생겨날 거고, 신촌, 그 홍대 입구 바로 옆에 신촌도 서부선이 새롭게 생겨날 예정이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시고 이 기간쯤에 교통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시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동할 지역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랑도 연결이 아주 편안하게 되고 홍대 2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주민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은 홍제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물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죠. 한강 그레이트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동시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제천이 가자 역세권 개발 지역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경의선 숲길, 홍제천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주변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자 역세권 개발 정말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홍제천을 보셨는데 오리 부부가 아주 귀엽고 예쁘네요. 자, 이 언급하신 곳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천 르네상스라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천 르네상스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워낙 한강 중심으로만 개발 계획이 있거나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한강과 같이 흐르는 지천에 대한 것들도 그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몇 군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언급하신 홍제천 아래쪽에 수변 테라스 카페, 이거는 2021년 언급을 했고 바로 다음 연도인 2022년에 새롭게 생겨난 곳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지천을 중심으로도 새롭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지천 부근에서 개발 계획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약간의 긍정적인 뭔가 요소들을 하나 더 갖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희는 가자역에 나와 있습니다. 가자역에서 가자 역세권 개발하는 재개발 지역까지 한번 직접 걸어봤는데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성산역과 가자역 두 역이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가자 역세권 재개발 지역은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층의 아파트 지역과 성산연단동 가자 역세권 개발 지역도 3,500세대의 또 아파트로 지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DMC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아까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입지만 놓고 보면은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미 트리플 노선인 상황에서 대장 홍대선도 바로 생기고요. 강북 횡단선도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려워서 중요한 사실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 아까 언급했던 대장 홍대선과 강북 횡단선 교통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 DMC역이 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롯데몰과 롯데백화점과 이어질 수 있게끔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바로 위쪽에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 사이에 차량 정비 관련이라든가 이쪽 계통에 지금 지저분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곳을 새롭게 역세권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은 이미 생겨났거나 거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으로 새롭게 다 바뀌기도 했고, 여기는 특징이 업무 관련 시설과 주거 시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서 이런 곳들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탈바꿈하는구나 라고 눈여겨보시고, 이럴 수 있는 곳도 찾는 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온 곳은 상암 DMC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조성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보면 MBC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사업들이 모두 총망라돼서 오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 계획들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역세권 개발, 여러 개발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홍대 상권, 상암 DMC,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들,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성산역,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발을 주변에 품고 있는 가자 역세권 개발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